밤하늘이 내려앉아 화려한 고딕양식 건물을 감쌌다. 수많은 창문에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와 아직 군중의 소란스러움이 남아있는 넓은 돌길 광장을 비추었다. 시로네와 친구들이 건물에서 나오자 기이한 사건의 여진이 희미하게 감돌았다. 주변 사람들은 서로에게 방금 진동은 뭐였지? 지진인가? 라고 물었다. 일행이 막 떠나려 할 때 풋풋하지만 간절한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잠깐만요! 앞쪽에서 한 구의 소매치기 소년 기스가 달려와 길을 막았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리아는 눈을 가늘게 뜨며 알아차렸다. 저 녀석, 혹시? 시로네는 침묵하며 푸른 눈으로 침착하게 소년을 관찰했다. 에이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부드럽고 안심시키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괜찮아. 내가 녀석들이 너와 네 여동생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할게. 그녀의 약속은 기스의 한계점에 도달한 듯했다. 소년의 얼굴은 일그러졌고 두 눈은 강렬한 감정으로 가득 찼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온 힘을 다해 외쳤다. 그만둘 거예요. 형이 말한 대로 이 일을 그만둘 거예요. 그러니깐 그냥 고맙다고 도와줘서. 예상치 못한 감사 인사에 시로네는 약간 어리둥절했지만 에이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곧 기스는 갑자기 몸을 돌렸다. 그는 멍하니 서 있는 시로네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크게 외쳤다. 그리고 형도요. 기스는 분노의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져서 소리쳤다. 그 애 울리지 마! 널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각오해! 시로네는 갑작스러운 비난에 완전히 혼란스러워하며 이마에 식은땀을 흘렸다. 내가 에이미를 울렸다고? 그는 당황한 듯 중얼거렸다. 옆에 서 있던 에이미는 어이없는 상황에 웃음을 참지 못하고 팔짱을 낀 채 짓궂게 놀렸다. 푸하! 들었어, 시로네? 조심해야겠네. 그러고는 기스를 마주보며 살짝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이름이 기스라고 했지? 항구 도시의 반짝이는 불빛 아래 에이미의 붉은 머리카락이 따뜻한 불꽃처럼 타올랐다.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와 격려가 담긴 목소리로 그 아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해적이든 항구의 제왕이든 네가 원하는 무엇이든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힘내. 기스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진심 어린 격려에 얼굴이 붉어지고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에이미와 시로네가 몸을 돌려 걸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들이 점점 멀어지자 기스는 주먹을 꽉 쥐며 가슴속에 강렬한 결의를 다졌다. 두고 봐. 기스는 속으로 다짐했다. 내가 반드시 저 녀석보다 훨씬 더 멋있어질 거야. 한편 일행은 한적한 길을 걷고 있었다. 리아는 하품을 크게 하며 나른하게 투덜거렸다. 우리 지금 밥 먹으러 가는 거지? 배고파 죽겠어. 엘진이 부드럽게 제안했다. 아니면 숙소 근처에서 뭐 좀 찾아 먹을까? 에이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그래, 오늘은 요리할 기분이 아니야. 시로네만이 말이 없었다. 그는 여전히 아까 있었던 이상한 만남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혼란스러운 곳에서 급히 벗어나던 리아는 엘진을 보고 웃음을 참지 못했다. 테스, 그 막대기는 언제까지 들고 다니려고 그래? 라며 놀렸다. 엘진은 악! 하고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들고 있던 나무 막대기를 허둥지둥 땅에 던졌다. 한편 폐허가 된 아지트에는 실패의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천장에 갈라진 틈새에서 먼지가 흩날렸다. 방 한가운데에는 심연처럼 깊게 갈라진 구덩이가 있었고 이는 이곳을 휩쓸고 간 끔찍한 힘의 증거였다. 유일하게 멀쩡한 안락 의자에 앉아있던 팔코아는 힘없이 일그러진 웃음을 터뜨렸다. 캐캐! 캐캐캐캐! 위대한 팔코아가 이렇게 비참하게 패배하다니? 그는 쓰디쓴 목소리로 중얼거렸고 반지로 가득 찬 손을 꽉 움켜쥐었다. 전장의 악령이라 불리던 내가 애송이들에게 지다니.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팔코아는 손수건을 꺼내 이마에 땀을 닦았고 그러다 갑자기 분노가 폭발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부하들을 돌아보며 으르렁거렸다. 가, 부끄럽지도 않나? 우리가 그 꼬맹이들에게 진 건 너희들이 하루 종일 빈둥거렸기 때문이야. 경비병들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몸을 움츠렸다. 한 명은 머리를 감싸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저런 마법은 본 적이 없어요. 저걸 맞으면 좋을 리가 없죠. 피할 곳도 없고요.
팔코아는 절망적인 신음을 내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때 측근 경비병 중 한 명이 다가왔다. 정말로 저들을 그냥 보내실 건가요? 팔코아는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에는 피로와 체념이 가득했다. 내가 뭘 할 수 있지? 그녀는 왕족 바로 다음 가는 최고의 귀족이야. 우리가 그들에게 맞서면 이 모든 재산이 날아갈 수도 있어. 여기까지 오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희도 알잖아? 부하는 상관의 변명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몸을 숙여 팔코아에게 바싹 다가갔고 그의 눈은 차갑고 의미심장했다. 돈을 잃는 것보다 더 끔찍한 것들이 있다는 걸 잊으신 건 아니겠죠? 경비병이 공포에 질린 떨리는 목소리로 팔코아에게 다가와 불안하게 보고했다. 저희는 앵무새 해적단인데 마법협회에서 맹렬하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곳을 발견하면 어쩌죠?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던 팔코아가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소름 끼칠 정도로 평온했고 다가오는 위험에 전혀 개의치 않는 듯했다. 그는 냉담하게 대답했다. 알았다. 그러니 이제 전리품이나 좀 가져와. 이 두통 때문에 죽을 지경이야. 그러고는 중독을 해소하기 위해 뿌리줄기를 개걸스럽게 먹어치웠다. 방 전체가 흔들렸다. 아까 그 경비병이 질겁하며 소리쳤다. 두목님! 한편 완전히 다른 곳에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대조적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하늘은 더없이 푸르렀고 태양은 반짝이는 바다 위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얀 파도는 부드럽게 백사장을 어루만지며 평화롭고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냈다. 한편 시로네와 그의 친구들은 안전하게 돌아와 해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두 여자친구는 매우 매혹적이고 아름다운 비키니를 입고 있었다.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아름다운 해변에서 시로네는 장난기 가득한 마법으로 물기둥을 만들어 하얀 물보라를 하늘 높이 쏘아 올렸다. 갑작스러운 시원한 물줄기에 에이미는 깜짝 놀랐지만 곧 그의 밝은 미소가 그녀에게도 번졌다. 신나게 뛰어논 후 일행은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해변가의 식당으로 향했다. 활기 넘치는 분위기와 시원한 바닷바람 속에서 리아는 가장 신이 난 듯 빵과 구운 고기를 입안 가득 채워 넣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어둠이 내리고 하늘에 둥근 보름달이 떠오르자 섬의 축제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다. 그들은 야자수 그늘과 따뜻한 노란색 조명이 켜진 야시장을 거닐었다. 리안과 엘진이 신나게 디저트를 즐기는 동안 흰 드레스를 입고 붉은 머리카락이 조명 아래 빛나는 에이미는 시로네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향긋한 구운 오징어꼬치 2개를 그에게 내밀며 부드러운 눈빛을 보냈다. 시로네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갔다. 그 평화로운 순간 순수한 행복감이 그의 마음속에 스며들었다. 이것이 휴가의 느낌이구나. 갑자기 굉음이 울렸다. 리아는 흥분하며 하늘을 가리켰다. 화려한 불꽃놀이가 밤하늘을 수놓으며 빛나는 궤적을 그렸다. 네 사람은 함께 하늘을 올려다보며 놀라움과 기쁨으로 가득 찬 표정으로 완벽한 하루를 마무리하는 마법 같은 순간을 함께 나누었다. 화려하게 터지는 불꽃놀이로 빛나는 밤하늘 아래 시로네는 친구들 사이에 조용히 서서 언젠가 꼭 부모님을 모시고 와 이 멋진 광경을 보여드리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다음 날 눈부신 햇살이 푸르른 땅을 비쳤다. 고급 마차가 울창한 숲 사이 흙길을 가로지를 때 바퀴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마차 안은 다소 긴장감이 감돌았다. 리아는 팔짱을 낀 채 얼굴을 찌푸리고 불만을 드러냈다. 맞은편에 앉은 엘지는 태연하게 입술을 바르며 투덜거렸다. 정말이지, 언제까지 삐져 있을 거야. 그렇게 늦은 것도 아닌데. 리아는 즉시 쏘아붙였다. 왜 그렇게 옷을 오래 갈아입는 거야. 이러다가는 정오나 돼야 도착하겠어. 마차는 계속해서 달려갔다. 엘진도 지지 않고 반박했다. 뭐라는 거야. 다 너희를 위해서 그런 건데. 네 옷 좀 봐. 그 검이 네 옷에 어울린다고 생각해? 구석기인 같으니. 뭐라고? 리아는 어이없어 소리쳤다. 다툼이 계속되는 동안 시로네는 그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에이미와 둘이서 유적지를 탐험하려고 했는데 나뭇잎 그림자가 드리워진 길을 따라 가볍게 굴러가는 마차 안에서 시로네는 그들의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에 잠겼다. 이제는 너무나 가까워져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린 것이다. 바로 그때 에이미와 엘진이 마차에 올라탔다. 장난기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에이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 테스가 나보다 먼저 준비를 끝냈어. 그 말을 들은 엘진은 당황한 듯, 에이미,
라고 작게 외쳤다. 리아는 두 여자를 힐끗 보더니 무심하게 말했다. 에이미가 준비에 꽤 신경 쓴 것 같네. 그러자 LG는 볼을 부풀리며 화난 표정을 지었다. 뭐? 내가 안 예쁘다는 거야? 리아는 깜짝 놀라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며 더듬거렸다. 넌 예뻐. 하지만 갑작스러운 칭찬에 LG는 멍해졌고 두 볼은 붉게 물들었으며 눈은 놀라움으로 가득 찼다. 네?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듯 더듬거리며 되물었다. 내가 예쁘다고? 그러고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어머나, 리안, 이라고 말했다. 에이미는 조용히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저 녀석도 테스에게 마음이 있구나. 표현하는 방법을 모를 뿐이야. 자신보다 강한 여자에게 고백하는 건 분명 쉽지 않겠지. 한편 LG는 얼굴이 여전히 붉어진 채 헛기침을 하고 팔짱을 낀 채 침착한 척했다. 에이미가 골똘히 생각하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는 것을 알아챈 시로네는 옆에 앉아 슬쩍 고개를 돌려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에이미도 그를 바라보며 손가락을 턱에 대고 하고 콧소리를 내며 여전히 생각에 잠겨 있었다. 차 안에서 에이미는 창밖 멀리 산맥을 바라보며 골똘히 생각했다. 문제가 저기에 있는 건가? 꽤 많이 좁혔다고 생각했는데. 맞은편에 앉은 LG는 그런 친구의 표정을 보며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었다. 또 엉뚱한 생각을 하는구나, 에이미는. 속으로 생각했다. 정말 귀여워. 2시간 정도 걸려 일행은 케르고 페어에 도착했다. 그곳은 갈리앙섬 중앙에 위치한 비극적인 역사를 품은 장소였다. 500년 전 토화 화산이 끔찍한 분출을 일으켜 찬란했던 케르고 문명 전체를 잿더미 속에 묻어버렸다. 그래서 오늘날 남아있는 것은 사라진 황금기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여겨진다. 고풍스러운 석조 건축물과 북적이는 사람들로 가득한 광활한 유적지 옆에 선 에이미는 안내책자를 뒤적이며 설명했다. 갈리앙섬 당국은 이 폐허 전체를 복원하는 계획을 제안했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취소되었어요. LG는 부채질을 하며 더위를 식히면서 궁금한 듯 물었다. 유적지 복원은 이곳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아니야? 에이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네 말이 맞아. 관광 수입을 늘릴 수 있었을 텐데. 뒤에서 걷던 리아는 눈을 가늘게 뜨고 군중과 고대 건축물을 살펴보며 불쑥 말했다. 여기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궁금하네. 시로는 주변을 둘러보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글쎄, 내겐 그냥 평범한 관광지로 보이는데 꽤 크긴 하지만. 관광객들의 웅성거리는 소리 속에서 일행은 고대 유적지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갔다. 북적이는 인파 속에서 고대 유적지를 구경하던 LG는 갑자기 헐떡거리며 손에 든 부채로 앞을 가리키며 흥분했다. 확, 저기 봐. 저 사람 케레고에서 온 거 맞지? 일행으로도 시선을 따라갔다. 햇볕에 그을린 피부, 따은 머리, 강렬한 붉은색 부족 문신을 한 키 크고 떡 벌어진 체격의 남자가 군중 속에 우뚝 서 있었다. 에이미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와, 네 말이 맞네 라고 외쳤다. 네 사람은 발걸음을 멈추고 낯선 남자를 각기 다른 반응으로 조용히 관찰했다. 엘진과 에이미는 호기심을, 리아는 경계심을 보였다. 유독 시로네는 고요한 푸른 눈으로 다른 점을 꿰뚫어 보았다. 느껴져. 그는 속으로 생각하며 눈빛을 날카롭게 빛냈다. 이 사람 엄청 강해. 덩치 큰 남자도 그들의 시선을 느꼈는지 눈을 살짝 돌려 의미심장하게 쳐다보았다. 갈리안트 섬에 있는 케르고 신전의 웅장한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다. 시간을 머금은 거대한 석조 건축물들이 하늘을 향해 우뚝 솟아 있었다. 리아는 압도된 듯 이런 건축물들이 수천 년 전에 지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아 라며 감탄했다. LG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깊은 협곡을 가로지르는 고풍스러운 돌다리를 바라보며 설명했다. 다른 관광객들한테 흘려들은 얘긴데 원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컸다고 해. 하지만 대부분 화산재에 묻혀 보였대. 어머, 여기 봐. 에이미가 감탄사를 내뱉으며 일행은 돌길을 따라 걸었다. 과연 아래 협곡은 아찔할 정도로 깊어 보였다. 다른 관광객들도 난간에 모여 왁자지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너무 깊어. 100m는 좋게 될 것 같아. 거기 서 있지 마. 위험해. 갑자기 에이미는 시론이 뒤에 멈춰선 것을 알아챘다. 그녀는 몸을 돌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시론, 무슨 일 있어? 중앙사원은 안 보러 갈 거야? 시론은 대답 없이 갑자기 웅크려 앉아 한 손으로 푸른 잔디밭을 짚었다.
그의 표정은 매우 집중되어 있었고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 땅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는 나지막히 에이미라고 불렀다. 시론의 눈에서 푸르스름한 빛이 희미하게 빛났고 땀 한 방울이 그의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놀란 듯 속삭였다. 여긴 정령 영역이야. 일행은 즉시 그의 주위에 모여들었다. 시론이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챈 에이미는 곧바로 물었다. 아, 정령 영역 연합 감각으로 뭔가를 탐색하고 있었구나. 옆에 서 있던 리안도 초조한 듯 물었다. 뭘 찾았어? 시론은 고개를 들었고 그의 표정은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다. 그는 천천히 설명했다. 그들은 이 유적들이 잿더미 아래에 묻혔다고 했지? 그래서 정령 영역으로 땅속을 탐색해봤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어. 에이미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50m 이상 범위에서? 아무것도 없다고? 흙이나 돌멩이조차도? 옆에 있던 LG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다. 왜지? 그게 무슨 뜻이야? 시로는 고개를 저으며 자신의 느낌을 설명하려고 애썼다. 아무것도 없다는 건 아니지만 뭔가 매우 이상해. 리아는 팔짱을 끼고 골똘히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제안했다. 그럼 한번 파보는 게 어때? 그 말을 들은 에이미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해볼게. 그녀 또한 시론처럼 바닥에 손바닥을 대고 앉았다. 저격 모드로 500m까지 탐색할 수 있어. 500m라고요? LG는 깜짝 놀라며 눈을 크게 뜨고 에이미를 바라봤다. 그녀의 얼떨떨한 표정과는 대조적으로 시로는 매우 신이 나서 쾌활하게 격려했다. 그래, 해봐. 그러자 즉시 눈부신 푸른 오라가 에이미를 감쌌다. 그녀가 온 정신을 집중하자 눈이 마법처럼 빛났다. 리아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시론과 엘진을 번갈아 보며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자신이 동떨어진 듯한 기분을 느꼈다. 변화를 감지한 시론은 걱정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이야?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에이미를 돌아봤다. 에이미는 갑자기 푸른 잔디밭에 주저앉아 몸을 떨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여전히 마법의 빛이 남아있지만 이제는 공포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가득 찬 눈으로 올려다보며 말을 더듬었다. 말도 안 돼. 이럴 리가 없어. 모두가 충격에 빠져 있는 동안 리아는 갑자기 신이 난 표정으로 삽을 들어 올렸다. 진실을 알아내는 가장 쉬운 방법이 여기 있네.